여러분은 지금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136회 국보 카피라이터 정철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좀 세상이 옛날처럼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줄 거 없어서 고추장 퍼주고 된장 퍼주고 내 먹는 쌀인데 한 바가지 퍼주고 이런 세상이 빨리 다시 왔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사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네.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랄까요 담도 없던 시절, 네. 담도 없고 이웃이 식구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지라도 사람이 사람한테 가장 그 희망을 느끼고 사람을 믿고 뭐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만큼 정말로 그런 카피가 있어요. 술 맛의 10%는 술을 만든 사람입니다. 술 맛의 나머지 90%는 마주 앉은 사람입니다. 라는 카피가 있어요. 박수가 저도 나온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그럼요. 어디 술이 맛있나요? 사람이 맛있죠, 그죠? 그쵸. 사람과의 얘기가 맛있고 그 자리의 분위기가 맛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꼭 술자리에서만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좋은 거를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뭐랄까요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도 다 그런 따뜻하고 사람을 향한 그런 생각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만나면 그게 사람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좀 최신작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피책이요? 네, 카피책은 어떤 생각에 저기 또 들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왜 카피책입니까? 카피를 모아놓은 책입니까? 카피책이라는 제목을 처음에는 저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카피님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쓰는데 너는 어떻게 쓸래?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카피책인 거예요.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너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데 이게 최고의 제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야 카피책 뭐 좋은 거 뭐 없어 했을 때 바로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중국집 브랜드는 중국집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자 그러면 중국집이잖아요. 그게. 그러네. 그런 느낌으로 카피책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반응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책을 통해서는 어떤 걸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30년 차 올해로 카피라이터인데요. 한 5, 6년 전부터 내가 죽기 전에 카피라이팅 책 하나는 꼭 쓰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아온 흔적 하나는 남겨야겠다. 뭐 불법사전이 한 글자 이런 책들은 에세이니까 그렇죠. 또 다른 거고 카피라이터가 내 이제 본 직업이니까 카피라이팅 책을 하나 써야겠다. 또 이렇게 딱 이런 책, 이 카피라이팅 책은 이거다 하는 게 또 별로 없더라고요. 외국 뭐 사례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뭐 이래서 써야겠다 했는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쓰기도 했고 게을러서 못 쓰기도 했고 에세이 쓰는 게 재밌어서 그거를 시작을 못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더 미루면 영영 못 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꼬박 차고 앉아서 이제 이 책을 쓴 건데 처음에는 카피라이터 후배들한테 바치는 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꼭 카피라이터만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카피라이터처럼 짧은 글들을 쓸 기회가 아니라 너무 많죠. 누구나 써야 되는 거죠. SNS 소통이 늘면서 그게 누구나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카피라이터의 감각이나 카피라이터의 표현 방법들을 이렇게 훔쳐와서 쓰면은 아주 재밌고 신선한 글들을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책 좀 더 팔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확 넓혀버렸어요. 일반인으로. 그래서 일반인들도 지금 이 책을 보고 내가
내일 블로그에 뭐 글을 쓰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맞아요. 그 단톡방에 아침 인사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 기획서 보고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일반인들한테 그냥 던져. 그러면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경험해 보면 좋다, 도움이 된다라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이 이렇게 연필을 씁니다라는 거고 표현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파트 2는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해서 생각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발상하는 쪽에 뭐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카피라이터 지망생들이 뭐 카피라이터가 되기 전에 막 이거를 공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피책 한 권만 읽으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강의 듣고 책 읽고 하는 거 전공서적처럼 그 공부하는 거 말고 사람들 자주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또 연애하고 어디 영화 연극 보러 다니고 여행 가고 하면서 나중에 내가 카피라이터가 됐을 때 써먹을 그 지식이나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쟁이가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거의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하루에도 대여섯 가지 그 일이 그냥 막 돌아가거든요. 한꺼번에 핑핑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은 옷 팔고 점심 때 집 팔고 저녁 때 약 팔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껌 팔고 이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젊었을 때 막 프리할 때 그런 경험들 사람도 좀 많이 만나고 연애도 해보고 또 실연도 당해보고 그런 감정의 깊이도 느껴보고 어디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음악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광고쟁이가 되는데 시험 보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들이 진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시간을 더 투자를 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같은 세상은 글이 짧아지잖아요. 글을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철 선생님은 긴 문장 다 쓴 다음에 거기서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한참 있다가 딱 그 단문이 딱 떠올라서 딱 그 명문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글이 이제 광고쟁이들은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게 군더더기를 드러내는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피라이터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일은 카피라이터니까 뭘 해야 되죠? 카피를 쓰는 일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자기가 쓴 카피를 지우는 일. 여기까지 해야 카피 다 썼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필을 드는 시간하고 지우개를 드는 시간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형용사 하나, 조사 하나, 한 구절, 문장 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낼 게 틀림없이 보입니다. 대여섯 군데 보일 거예요. 그거 드러내요. 그리고 다시 읽어봐요. 드러내고 나서 또 보입니다. 두 번, 세 번 정도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더 이상 뺄 게 없는 그런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다른 글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는 정말 글이 길면 사람들이 안 읽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안 읽는데 광고는 그렇죠. 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말들만 컴팩트하게 실는 방법이 그 이제 드러내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길이와 관계없 글의 전체 볼륨과 관계없이 한 문장이 얼마나 짧게 끊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네. 우리는 자꾸 이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그냥 내가 쓰기 편하게 쓰는 사람이 쓰기 쉽게가 절대 아니고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눈은 틀림없이 글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누구나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세수를 다시 하고 와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다시 읽어도 또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는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글을 읽는 독자의 집중력 탓이 아니라 글 쓴 사람의 잘못일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안 읽히게 쓴 거예요. 그죠? 그 네. 사람이 잘못한 거죠. 네. 그놈이 잘못한 거예요. 난- 그리고 그런 글의 대부분은 보면은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한 문장이. 그리고 중문, 복문 계속되면서 읽어도 그 뜻이 금방 안 들어와요. 이거는 그 서비스 정신이 실종이 된 거죠. 읽는 사람이 쉽게 쓴다는 게 안 맞아. 돼요. 근데 그거를
문장이 좀 길어진다 쓰다가 싶으면 그거를 2문장, 3문장, 4문장으로 쪼개보세요. 쪼개집니다. 틀림없이. 쪼개지고 그렇게 문장이 짧게 툭툭툭 이어질 때 사람들은 글을 부담 없이 경쾌하게 툭툭툭툭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훨씬 더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좀 긴 글을 쓸 때는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부엌칼로 써라. 부엌칼로 깍두기 썰듯이 김밥 썰듯이 글을 썰어라. 그거 하나만 지켜도 정말 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예. 이제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이렇게 주문하면 카피라이터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세요? 아니면 딱 팩트 있는 거 한 가지만 난 이걸로 밀 거야. 그래서 딱 하나만 내밀으세요? 이거 아니면 나는 못해라고 하는 광고쟁이는 없어요. 보통 A, B안 아무리 적어도 C안 뭐 A, B, C안 정도는 하고요. 그게 이제 아니다 싶으면 하나 광고 나가는데 20개, 30개 카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A, B, C 안이 있으면 사실 내가 더 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A를 하고 싶어하고 나는 B를 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설득시키세요, 우리 선생님? 설득을 못 하죠. 그냥 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좋은 광고는 누가 만드느냐? 네. 광고주가 만들어요. 광고주가. 네. 네. 좋은 광고를 선택해준 광고주가 네. 그 광고가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올려도 자기가 안 네.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광고쟁이는 또 달라요. 광고쟁이는 언제 가장 희열을 느끼느냐,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제가 쓴 카피나 광고나 혹은 책이나 뭐 이런 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물건을 많이 팔고 광고주가 좋아하고 뭐 회사에서 해외 여행 보내주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 좋은 거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간질간질하는데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거다 하는 것을 찾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순간의 희열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카피라이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있는데 제 방에다가 만약에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달아놨다면 네. 그 순간이 되게 웃길 거야. 막 혼자 막 그냥 막 지가 스스로를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천재 같은 느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고 뛸 듯이 막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그게 광고주를 딱 갖다 줬는데 광고주가 보자마자 뭐 딴 거 없어 딱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거는 관계 없어요. 근데 그 생산했을 때 그러니까 낚시꾼들의 손맛이랄까요? 뭔가를 탁 낚을 때 그 그렇죠. 맛. 그 맛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광고주한테 갔는데 광고주가 뭐 이것도 좋은데 여기다가 이걸 더 넣어주고 이걸 더 넣어주고 해가지고 막 비빔밥을 만드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욕심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마인드 하나를 심어줘야 되는데 광고주는 지 제품을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요걸 넣어주고 요걸 넣어주고 요걸 넣어줘 해서 막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내가 했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광고를 보면은 카피라이터 정철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내가 안 한 척하고 이렇게. 아니 우리 정 선생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왜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헛소리 많이 한다고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한테. 제 후배가 어떤 사업을 하냐면 그 대중음악 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중음악 작곡가 애들. 걔들이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다 버려요. 근데 얘가 길 가다 폐지 주는 할머니를 보고 야 저게 폐지를 보면 폐지지만 저 폐지를 자원을 보니까 다 돈이네. 그래서 자기도 그 아이가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작곡해서 버리는 애들 거를 용돈 주고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팔아먹어요 다시. 근데 얘가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 때나 덥석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에게 그냥 필요 없다고 광고주가 버린 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모아놨다가 돈을 많이 안 내고 싶고 뭔가 카피라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 팔아먹는 거야. 역시. 네. 그거는 갑자기 사업적으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의 부지런함만 있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광고주나 저 같은 이제 프리로 있으니까 광고 대행사에서 보통 오리엔테이션을 받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이 시트를 한두 장짜리로 이제 요약해 가지고 타겟이 누구고 뭐 컨셉이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줄 때 들어요. 한 20분 정도. 그러면서 그 시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들으면서 뭐 끄적거리는 게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건 막 다 적어요. 뭐 갑자기 빨간색이라고 적기도 하고 코끼리가 걷는다라고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뭔가를 오리엔테이션 해줄 때 그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그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해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 브리프를 읽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써놨을까? 왜 폐지 줍는 아줌마라고 써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서 그 카피 A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 들었을 때 내가 탁 떠올랐던 거. 네. 그리고 B안 C안을 어떻게 꾸리다가 정 안 되면은 어떤 짓을 하느냐? 내가 옛날에 썼던 카피들을 쭉 들어봐. 죽은 자식들.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커피 광고로 썼다가 죽은 자식이 5년 후에 맥주 광고 카피로 부활을 해요. 굉장히 많아요. 부활을 해. 내 거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여기서 안 썼으니까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PC에 들어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A4 용지에다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그거 한 30분만 들춰보고 있으면은 아이디어 대여섯 개는 금방 나와. 아 맞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만 변형시키면은 지금 이거와 딱이네. 이런 것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했던 거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광고적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야. 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그죠? 원래 이렇게 저만 많이 떠드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그래요? 쇼예요. 아무렴 저희가 떠들겠어요? 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 챌린저 여러분이 좀 떠들 시간입니다. 자,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자, 오늘 정철 마스터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일단 앉으세요. 네.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기업교육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와우. 네. 성함이 이정은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아, 오길 잘했다. 잘했다. 너무 좋다. 네. 자, 그러면 글 쓰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으시겠네요. 글 쓰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좀 어떤 미션을 받고 싶으세요? 정철 선생님에게. 미션이라고 했을 때 방금 이제 이 책 안에도 나와 있어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피책 안에는 방금 강연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 제가 휴대전화에 메모를 쭉 했는데 글을 좀 깍두기를 썰듯 짧게 써라. 글썰기라는 말을 제가 세 글자를 좀 써봤고요. 현재 지필 중에 있지만 제목을 또 못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관련된 주제어라든지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힌트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필한 책에 담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 현재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했던 HR 분야 쪽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아니면은 제가 올해 딱 30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대의 저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는 에세이를 쓸 것이냐라는 사실은 아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 갈림길에 정철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도움을 줄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걸 보면 되나요? 그거 읽으시면 아니면 그래도 지금 제목도 거기 다 나오고요. 네. 네,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저자시고 선배시니까 지금 HRD의 10년 경력에 관련된 책이 사람들에게 좀 이슈가 될까요? 아니면 20대를 정리하면서 30대를 맞이한 사람의 어떤 그런 책이 좀 반응이 있을까? 글쎄요, 뭐 제가 저 책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 자기계발서 그쪽 분야 자기계발서에 경쟁자들이 경쟁책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몰라서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책으로 한번 대한민국 출판계를 한번 강타를 하시고 이름이 알려지면은 그때 에세이를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됐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 언제 나오나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저의 30살의 어떤 선물로 줄 계획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너무 애매한 것 같고 애매한가요? 날짜 정하시죠. 날짜요.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26일. 6개월 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26일. 네. 9월 26일. 9월 26일에 책 표지 사진을 찍으셔서 네. 저희 꼴통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까먹을 것 같죠? 그때 혹시 출판 기념회 혹시 두 분 모시면
아니요, 저희 못 가요. 못 네. 가요.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실행이 높아질 것 저희가 같아요.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네. 예. 그때는 제가 비용 유일하게 지불하겠습니다. 무료로 비용 하는 거는 지불하겠대요. 지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왜 일을 마다해? 알겠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정임 이제, 작가,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무료로 해야 될 것과 유료로 해야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네. 이정은 작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은 작가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아까 말은 뭐라고요? 말은 약속 어음입니다. 어음이다. 네. 9월 26일에 우리 이정은 작가의 출판 기념회에서 같이 만나는 걸로.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우 끝으로 정말 정철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꼴통쇼 왔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네요. 에너지 많이 받고 제가 가는데요. 제가 그냥 막 주저리 떠들어서 그 중에 뭐 정보나 뭐 이렇게 울림이 있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에너지 받은 만큼 제가 에너지를 무지하게 쏟은 책이 지금 밖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참고 제안 드리면 한 권 사면 정이 없어요. 네. 2권 좋아합니다. 그럼요. 좋은 책은 나눠 읽어야죠. 그럼. 네. 그냥 제가 통째로 그냥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다. 제 인생 30년이 카피라이터 인생 30년에서 오늘 짧게 1시간 정도 만났으니까 좀 오래 만나서 그 책을 읽으면은 오늘 또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음성 지원이 될 거예요. 책을 그럼요. 이렇게 읽어도 네. 많이 좀 팔아주십시오. 와우! 자, 우리 정철 마스터에게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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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